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8일 목요일 아침 8시 40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미국 증시는 결과적으로 장중에 계속 매도세가 쏟아져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빨리 마감을 했으니까 이 미국 증시 하락을 반영할 틈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상승 마감으로 표시가 된 건데 아마 미국 증시 하락한 거를 오늘 오후에 유럽 증시 개장할 때 하락 출발로 아마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분위기가 좀 어두워졌어요. 어젯밤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날, 어떤 5일선을 터치하는 중요한 날이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버텨줬으면은 좀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역시 그죠?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은 쉽지 않습니다. 어제 눈에 띄는 호재 이런 것은 없었고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나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시장에 작용을 해서 뭐 이렇게 하락하고 그랬을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어제 밤에 이런 모습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이유에서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 지수인데요. 여기 진하게 표시된 검은색 선이 5일선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진하게 표시된 5일선이 급격하게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죠? 이게 급격하게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뭐다?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를 의미합니다. 글쎄요. 어젯밤에 차라리 장 초반에 폭락 출발했었으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을려나. 그러면 차라리 좀 더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근데 어젯밤에는 사실 굉장히 큰 갭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어제 시작부터 전일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을 했었고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있는 환경에서 5일선이 급격히 이렇게 내려오는 환경에서 얘가 그렇게 상승 출발을 해버리면 강력한 매수세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 그런 걸 불러일으키고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어제 전용 영상에 살짝 말씀드린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너무 강하게 상승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 오히려 매도세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 딱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5일선을 맞고 떨어진 거라 보시면 되겠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5일선의 힘 이런 게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난번 폭락의 영향에서 극복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단기 바닥도 나오지 않았고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죠? 이제는 또 투매나 폭락을 2차 투매나 2차 폭락을 우리가 또 긴장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또 왔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예전과는 약간 다른 게 그냥 무작정 계속 빠지던 이런 예전과는 살짝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우리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기록적인 폭락, 투매, 금융위기급 시세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나스닥 100 선물인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제 241선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점점점점 되어 있는 이게 241선인데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이다 그래도 이것보다 빠지면 너무 싸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그런 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폭락을 통해서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좀 혼조한 구간 이라고 일단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하락이 둔화되는 거를 좀 기대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시원하게 폭락만 했었다면은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뭐 시원하게 폭락을 했었다면은 물론 지금도 순간적으로 폭락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래 꼬리 이런 것도 우리가 심심찮게 좀 기대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어떤 밑받침이 아예 없었던 이런 구간과 달리 그래도 이 정도 가격 241선 이쪽 부근은 어느 정도 좀 약한 지지력이나 뭐 약한 그물 같은 게 쳐져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죠? 또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날 월요일날 하락 에너지를 워낙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폭락을 하면서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뭐 약간의 좀 하락 둔화나 어느 정도 좀 뭐 반등에 대한 기대나 뭐 아래 꼬리나 이런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정도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5일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고 아직 이 하락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리죠. 하락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직까지 정석이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정석적인 전략이 좀 이렇게 잘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고요. 뭐 S&P, 나스닥, S&P나 러셀 지수 다 비슷합니다. 어젯밤에 공통적으로 5일선에 도전을 했고 5일선에서 급격한 매도세를 맞으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불안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폭락 가능성 생각은 하긴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지금 나스닥과 비슷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폭락하면서 저점이 살짝 더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지지선 부근을 좀 깔고 있는 그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과 같은 그런 속 시원한 폭락이나 그런 거는 조금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된 것 같고, 오늘은 하다 보니까 그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게 됐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낮 그리고 어제 밤까지 일제히 세계증시는 5일선에 도전했는데 5일선 도전에 실패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일단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죠. 조금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하도록 하고요.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 출발했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한 거는 어제 일본 중앙은행 BOJ의 부총재가 나와갖고 우리 그래 금리 인상 안 할게 약간 이런 항복 선언을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상승 출발하긴 했으나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효과는 좀 일시적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좀 되겠고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좀 들어보자면은 이번에 샴룰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이거 만든 사람이 지금 긴급 금리 인하는 필요 없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침체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니네 정책을 좀 당장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조금 니네 좀 조심해야 될 거야. 연준 니네 정책을 좀 잘해야지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거야라고 잔잔한 경고를 하고 있죠. 다이먼 JP모건 사장님인데 연착륙 확률이 좀 낮다. 경기 침체가 연착륙 확률이 35에서 40%라면은 경기 침체 확률은 한 60% 정도로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워렌 버핏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단기 국채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단기 국채 보유보다 더 많다라고 하네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다들 어떤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다 그겁니다.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냐? 그건 아니다. 예전에 샴룰이 발동돼 갖고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시장이 박살나는 그런 때와는 지금 약간 다르긴 하나 당장은 지금 아직 괜찮은데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다. 근데 앞으로 여기서 이제 이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잘못 쓰면은 이제 진짜 경기 침체로 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마치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것처럼 일단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의 반응은 다소 좀 심하다. 다소 이거는 언더슈팅기가 좀 다분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 잘해야 되는 건데 시간 안에 잘하면 연착륙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경착륙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과 어떤 실제적인 모습과 투자자들의 생각 사이에 이 괴리가 있죠. 지금 이 괴리를 우리는 투자에 잘 활용하는 포인트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공포에 발발 떨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대폭락이 한 번 더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조금씩 주식을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봤고요. 어젯밤에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이 입찰 부진. 왜냐면은 한동안 채권 시장이 너무 랠리를 했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너무 비싼데 그러면서 이제 입찰이 좀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권은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주식시장이 5일선 맞고 밀렸죠. 채권 시장도 5일선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튼 어젯밤 10년 국채 선물이 5일선을 붕괴시키긴 했으나 여전히 한 번 더 채권 가격이 비싸지려고 금리가 한 번 더
쿵 하고 나서 폭락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채권이 좀 비싼 상황이니까,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니까 손이 안 나가는 레벨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아무튼 엔간한 시세들이 지금 다들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은 그건 거예요, 그죠?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엔화가 초강세, 그럼 떨어지는 거죠. 또 그 주식시장 대폭락, 또 이런 것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들 어느 정도 좀 시세들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버벅버벅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전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가격대라고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손이 안 나가는 레벨이라는 표현이 채권 시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도 비슷한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따지자면 손이 안 나간다라는 건 이제 과매도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주식시장도 어쨌든 손이 안 나간다, 너무 아래쪽으로 좀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아래쪽으로 베팅하기엔 손이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거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손이 안 나가는 레벨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폭락하던 이런 추세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막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추세는 멈추진 않았기 때문에 꾸역꾸역 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낙폭 과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좀 봤고요. 그죠? 뉴욕 증시 불안감에 흘러내렸다, 아직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이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본 것 같고, 그죠? 연준 금리나 당장 필요 없다고요. 샤메 법칙 창시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뭐 이런 내용들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네요. 이거 하나 좀 데이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채권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금리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투자 등급에 있는 좋은 건강한 채권과 투자 등급 외에 있는 투기성 자산 있죠. 어떤 망해가는 그런 좀 투기 등급 채권이 있는데, 얘네 사이에 금리 스프레드를 얘네 사이의 금리 차이를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차트로 나타낸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갭이 크게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한 겁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만큼 불안한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그러니까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막 높아지면서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 이런 게 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죠? 여기 이런 데 보시면요, 2000년대도 그렇고 2008년대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렇고 어떤 위기에선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격히 치솟는데, 지금은 아직 이 정도는 괜찮은 레벨이긴 한데요. 이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모습을 보시면은 약간 최근 모습이 빅스 지수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들 조금 좀 경계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좀 약간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혹은 금융시장은 이미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여기 위에 꼭대기 올라온 정도 수준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한 번씩 봐야 되는 건데, 당장은 괜찮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안정적인 레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해보자면은 뭐 요렇습니다. 러셀 지수가 좀 더 많이 빠졌네요, 그죠? 하여튼 엔비디아가 급락했고요. 어젯밤에 SMCI, 그죠? 얘네가 결과적으로 안 좋은 실적 발표해갖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폭락,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분위기 안 좋았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애플 같은 건 올랐다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애플 같은 게 아직 버티니까 이 시장이 어제 막 대폭락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튼 러셀 지수 이런 게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었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근데 이제 폭락이나 투매 같은 거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경계는 좀 해야 될 시점이라 보입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거 좀 잠깐 보시자면은, 이게 변동성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인데, 빅스 지수가 보시면은 어젯밤에 얘도 비슷했어요. 5일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한 거예요. 한 번쯤 더 이렇게 치솟아 오를 수 있습니다. 얘가 한 번쯤 더 치솟아 오르면서 솔직히 얘는 고점을 갱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의 투매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얘가 월요일 날 이런 고점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얘가 이제 한번 쿵 하고 치솟을 수 있는데, 치솟는 과정 중에서 증시는 저점을 한 번 더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버전스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빅스 지수와 본 지수 간의 다이버전스 이런 거 등장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때고, 하여튼 한 번 더 쿵 하고 그 빅스가 튀어오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얘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예, 뭐 얼추 다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어떤 뭐 급락 폭락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경계를 다시 한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죠? 어제 그 변동성 지수 ETF인데 이 보시면 5일선 안착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한 번쯤 더 올라갈 수 있다. 한 번쯤 더 올라가면은 아마 그때는 그죠? 빅스가 한 번쯤 더 올라가면은 이때쯤은 아마 이제 슬슬 주식을 매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건 어떤 매수세가 확인되고 나서 하는 게 맞죠.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잘 빠지고 있어갖고, 하여튼 뭐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다시 한번 폭락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뭐 구리 가격 빠지고 중국 증시도 뭐 좀 흔들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국제유가 이런 거는 뭐 무슨 이슈가 있는지 또 다시 어쨌든 반등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근데 아직 시장 분위기는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달러 이쪽 그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좀 답답한 뭐 그런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거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요렇게 이거 유로화죠. 유로화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가 좀 올라갈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채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비싸다는 손이 안 나가는 레벨이라고 뉴스에 써 있기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손이 안 나가도 근데 아마 조금 어떤 올라가던 추세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올라가려고 분명히 시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와중에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저점을 낮출 수도 있고 안 낮출 수도 있고, 그죠? 그건 알 수가 없는 점이고, 어쨌든 하락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요. 지금 이제 뭐 빅스 지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빅스 지수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봤을 때 좀 전에 지금 이미 이제 엄청난 투매 같은 걸 월요일날 한번 우리가 겪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미 한번 투매를 겪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는 뭐 시장 증시 격언에 뭐 이런 게 있죠. 뭐 세 번째 투매는 뭐 받아라라고 뭐 이렇게 격언이 있긴 있는데, 뭐 물론 뭐 지금이 세 번째 투매다. 이번에 만약 투매가 나오면 세 번째 투매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폭락이 나왔던 상황에서, 이렇게 폭락이 한번 나왔던 상황에서 지금 재차 빠지면서 빅스가 한번 더 올라간다라면은 이런 상황은 솔직히 이제 좀 더 이상 겁낼 게 아니고 주식을 오히려 한번 매수하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이제 중요하죠. 지금 이제 투매가 나올 것 같은데 투매가 나오냐 안 나오냐, 뭐 또 한번 빠지냐 안 빠지냐 이런 것들이 만약 앞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뭐 시차가 좀 생기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뭐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생각보다 뭐 또다시 매수 타이밍이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이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죠?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긴 할 겁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단기적, 중기적 이런 관점에서는 일단 시장을 좀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악재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이제 남아있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려고 그러고 빅스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하락은 약간 제한적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박스권 시나리오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되겠죠. 야, 이번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장기적으로는 심상치가 않다.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머릿속에 시나리오로 넣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나스닥 어제 2000년대 IT 버블 때 차트 많이 보여드렸죠. 그죠? 나스닥 종합 어제 2000년대 IT 버블 때 차트를 보시자면은 지금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뭐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어제 했었죠. 2000년대 IT 버블 때 보시면은 그죠, 지금과 비슷해요. 241선 부근에서도 이렇게 지금 반등이 좀 잘 안 나오는 이런 모습들. 어쨌든 지금 이 정도 가격대 부근에 내려온 겁니다. 그죠? 제 생각에 2000년대 IT 버블 때 그림을 머릿속에 기본 시나리오로 넣어놓고 대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정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어쨌든 이 정도 가격대에서 241선이 흘러가나 241선 부근에서는 어쨌든 하락의 둔화나 아니면 반등 이런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앞으로 당분간은 일단 박스권 대응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 이제 급격한 하락 뭐 이런 공포를 가질 때는 아닌 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주식 사면은 안 될 것 같고, 밑으로 떨어질 때 주식을 사는 건 인정. 근데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건 굉장히 좀 불합리한 좀 안 좋은 좀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렇게 한번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 높게 봐야 되겠죠. 물론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몇 달간의 과정 안에서 연착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이렇게 박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아직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뭐 눌림시 매수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대폭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당장 이번에 대폭락했다라고 해서 당장 이런 시세가 여기서 바로 나타나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대폭락을 줬으면 어느 정도 쉬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뭐 진짜 세상을 뭐 좋게 보고 사실 뭐 그런 것까지는 일단 아닙니다. 한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오늘 당연히 하락 출발을 하긴 했고요. 글쎄요, 일단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 미국 증시가 5일선 안착에 실패했다 보니까 여기서 강력한 매수세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긴 하겠죠. 그죠? 지금 5일선 받고 지금 5일선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게 오늘이다 보니까, 일단 근데 뭐 시나리오는 말씀드려 보자면은 일단 5일선을 맞았습니다. 그죠? 5일선 맞았는데 오늘 여기서 또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매도세를 오래간만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급락하고 하락하는 게 맞는 날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찔끔찔끔 버티면서 얘가 이제 5일선 위로 꾸역꾸역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도 변동성을 죽이면서 차분하게 뭐 적당히 코스피 선물이 350대로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다라든가, 코스닥 선물이 차분하게 찔끔찔끔 뭐 0. 몇 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5일선을 안착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일단 시장은 또 굉장히 또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 좋은 이슈가 굉장히 좀 많단 말이죠.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얘가 버텨준다면, 사실 오늘은 한국 증시가 한번 급락 폭락을 생각하는 것도 사실 이상한 날은 아닙니다. 5일선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고 미국이 큰형님이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사실 한국 증시는 좀 쿵 하면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만약에 근데 여기서 잘 버틴다, 얘가 5일선을 꾸역꾸역 올라타고 이런 마감을 보인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하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지금 빅스가 한 번에 훅 치솟았는데 얘가 한 3, 4거래일 이상 잘 못 가게 되면은 하락의 타이밍을 놓쳐갖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얘가 오늘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올라타 버리잖아요. 5일선 올라타고 변동성을 낮추면서 차분히 잘만 버텨준다면 빅스 지수는 여기서도 잘 버티면서 시장이 안정되면서 안정을 되찾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근데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일단 불안하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한국 증시 조금 좀 불안한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5일선을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죠. 오늘 5일선 얘가 완벽하게 올라선다. 오늘 뭐 일단 그럴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만, 얘가 선물 350까지 막 올라오고 보합까지 올라오고 코스닥이 막 상승 마감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떤 또 의미 있는 매수세, 시장이 많이 안정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는 일단 도무지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시장이 여기서 변동성 지수를 훅 죽여버리면, 여기서 풋옵션을 훅 죽여버리면은 생각보다 시장은, 한국 증시는 좀 많이 안정될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이런 결과를 보고 눌림시 매수를 하는 거는 어쨌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죠? 5일선에 내려오는 압력을 맞으면서 이제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오늘 힘을 테스트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고 우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뭐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한들 이거는 장막판까지 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후 늦게까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후 3시가 넘었다, 뭐 3시 10분쯤 됐다. 근데 코스피가 5일선을 올라타고 코스닥이 막 5일선을 올라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장 막판 가서 이제 조금씩 뭔가 매수를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제 생각에 뭐 시장에 오늘 한 낮에 이거를 동참을 하는 건, 이런 힘싸움에, 이런 세력들의 힘싸움에 동참하는 거는 제 생각에 굉장히 피곤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단기바닥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가 아직까지는 정석이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 뭐 5일선에 올라탄다든가, 뭐 거의 보합이나 상승까지 올라온다든가 하면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단기적인 전략은 눌림시 매수로 전환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가 정석인 전략이고,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생각보다 일단 시장이 좀 잘 버티긴 하는데, 아직 아침 9시 5분밖에 안 돼서 뭐라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확 뒤집힐 수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튼 한국 증시 5일선, 내려오는 5일선에 칼날을 맞는 날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좀 올 수 있는 날입니다. 잘 버텨주면 굉장히 괜찮을 수 있지만, 못 버티면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